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던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묵직한 두려움이 올라온 경험 말입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지만 앞으로는 월급이 없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는 순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스며듭니다. 이 돈 다 쓰고 나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요? 그 질문이 깊이 박히고 나면 통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루의 소비마다 남은 인생이 깎여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불안 때문에 비슷한 선택을 하십니다. 퇴직금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굴려야겠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은행과 보험사와 증권사를 찾아갑니다. 친절하게 상담해주는 직원과 전문가 같은 설명을 들으면 마음이 잠시 편해집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가장 많이 발생하는 3가지 실수와 그 결말을 이야기 드리며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연금보험에 모든 것을 맡겼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마음이 불안했던 이분은 오랫동안 거래한 은행 직원의 권유로 연금보험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나온다. 안정적인 노후 보장. 매년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 이런 말들이 바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설명서를 다 읽지도 못한 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니 불안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연금생활자가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의문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가 받는 금액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마음이 스쳤지만 이미 가입한 뒤라 쉽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확정 기간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정해진 기간까지만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간에 해지하려 하니 이미 수수료와 각종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수익을 번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 돈을 나눠서 돌려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내 노후 자금을 가져가고 있었다. 이 말은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을 겪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보험사와 은행에 대한 불신이 생긴 뒤 직접 투자로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증권사에서 우량주 장기 투자가 좋다는 말을 듣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여러 종목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초반에는 빨간 숫자가 보이며 나도 길을 찾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경기 불안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좌는 조금씩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조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버텼고 손실이 나기 시작하자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물타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은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겪는 심리 흐름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분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락이 길게 이어졌고 결국 계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밤마다 파란 그래프가 눈에 들어오고 뉴스를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더 버틸 수 없어 손실을 확정하고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퇴직금은 다시 채워넣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의 타격은 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직 퇴직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불안을 겪고 있는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연금보험도 가입했고 변액 상품도 있고 펀드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노후 준비를 누구보다 탄탄히 해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상품들이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설명서를 하나씩 꺼내어 보다 보니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수수료가 꽤 높았고 기대했던 수익률은 예금보다 약간 나은 정도였습니다. 이것저것 가입은 많이 했는데 정작 전체 자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어떤 시점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안전장치는 무엇인지,
손실 위험은 어떤지 그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준비한 것 같지만 구조를 모르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모두 불안과 공포에 쫓겨 서둘러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조언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같은 결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자산의 방향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크게 벌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통장 잔액이 많고 저금도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남은 인생의 길이 보이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산을 한 장에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언제 꺼낼 수 있는지, 어떤 수수료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불안이 커지고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한 장에 적어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고 판단 기준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잃지 않는 자산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노후 자산은 잃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지키는 자산을 기초에 두고 위험 자산은 그 주변에 조금만 넣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자산과 통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원화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금리와 물가와 환율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일부는 안정 자산, 일부는 달러, 기반 자산, 일부는 배당이 나오는 자산처럼 흐름을 나누어 두면 위험이 쪼개져 전체의 자산이 한 번에 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을 월급의 중심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와 연동되며 평생 지급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고 그 위에 이자와 배당 같은 예측 가능한 흐름을 더하면 평생 월급의 기초가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비 구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잘 굴려도 지출이 과하면 결국 자산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고정 지출을 낮추고 필수 비용을 중심으로 배분하면 적은 자산으로도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노후 자산에서 대박을 노리는 순간 위험은 커집니다. 평생 월급 구조는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합니다. 꾸준함이야말로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퇴직이라는 전환점을 지나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같은 질문을 품게 됩니다. 이제 내 앞길을 지켜줄 월급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통장에 적힌 금액뿐이라는 사실이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는 날 벅찬 마음보다 불안과 공포가 먼저 찾아왔다고 말하십니다. 이 돈이 내 남은 인생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쓰는 한 푼 한 푼이 마치 남은 시간을 깎아먹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흔들리고 판단은 서둘러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 자산 관리는 여유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불안을 다스리는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불안 때문에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연금보험에 한 번에 몰아넣거나 주식시장에서 반토막을 겪거나 여러 상품을 쌓아두고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퇴직 이후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감정의 흐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장기 전략보다 단기 안도감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노후 자산은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깊고 차분한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자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지금 가진 자산이 어디에 있고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어떤 투자를 하든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품이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구조가 복잡할수록 관리가 되지 않아
리스크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전략은 모든 자산을 한 장에 적어보는 일입니다. 예금과 적금, 연금보험, 펀드, 퇴직연금, 주식, 부동산, 각각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하나로 묶어보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숨은 수수료가 보이기도 하고 예상보다 위험이 큰 상품이 드러나기도 하며 지금 당장 손대지 않아도 될 자산과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자산이 무엇인지 구분됩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을 만든 순간부터 전략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잃지 않는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자산을 크게 불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노후 자산은 젊을 때와 달리 회복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손실이 나면 되돌아오기 어렵고 그동안 마음고생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의 자산은 수익률보다 안전성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원금을 보존하는 자산을 기초로 두고 그 위에 작게 위험 자산을 얻는 방식이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예금과 비슷한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자산들. 시장 상황과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들이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정 자산을 늘렸더니 처음에는 재미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산 관리는 결국 숫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안정감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통화와 자산 유형을 나누는 분산입니다. 퇴직 자산을 원화 예금에만 넣어두면 금리와 환율과 물가의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가 줄어들고 환율이 불안해지면 생활비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수익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위험을 쪼개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부는 원화 기반 안정 자산에 두고 일부는 해외 자산이나 달러 자산에 두고 일부는 배당이 꾸준한 자산에 나누어 두면 전체 자산의 흔들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분산은 단순히 투자 기술이 아니라 불안을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자산이 한 곳에 몰려 있을수록 변동성은 마음의 불안으로 돌아오고 자산이 나누어져 있을수록 작은 파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힘이 생깁니다. 네 번째 전략은 국민연금을 기반 월급으로 삼는 구조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나 실망을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로 노후 현장에서 국민연금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은 많지 않습니다. 물가와 연동되며 평생 지급되고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정해진 날짜에 들어옵니다. 이 안정성을 기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위에 이자나 배당처럼 규칙적인 현금 흐름을 더해 하나의 월급을 구성하는 방식이 노후 전략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어떤 안전한 현금 흐름을 얹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평생 월급 구조는 자산이 줄어드는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지출 구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자산을 잘 설계해도 지출이 과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지출을 억지로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정 지출을 낮추고 선택 지출을 재구성하면 같은 자산으로도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과 건강 관리처럼 필수 항목을 우선으로 두고 그 외 항목을 조금씩 조정하면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줄어들고 전체 자산의 소진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구조를 한번 재정비해 두면 남은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출 구조를 정리하고 나서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이해할 수 있는 상품만 선택하는 원칙입니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가장 큰 후회를 남긴 순간은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했던 그날이라고 말하십니다. 연금보험인 줄 알았는데 확정기간 상품이었고 원금 보장인 줄 알았는데 시장 위험이 큰 상품이었고 수수료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비용이 매달 빠져나가는 구조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의 모든 선택에는 단순함과 명확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상품만 선택한다는 원칙 하나만 지켜도 노후 자산의 안전도는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노후 자산 전략은 대박을 꿈꾸는 전략이 아니라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순간 불안은 커지고 불안은 다시 잘못된 선택을 부릅니다. 반대로 잃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흐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안정감이 삶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퇴직 이후의 자산은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안정적인지, 방향이 분명한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지에서 성공이 갈립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대표님의 노후 전략을 세우는데 작은 기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